나는 나이가 들수록 세상의 소리가 달라진다는 사실을 뒤늦게야 깨달았다. 젊었을 때에 나는 늘 떠들썩한 현장 속에서 살았다. 항구의 기계음, 공사장의 쇠망치, 사람들의 다급한 외침, 회의실을 가득 채우던 긴장감까지 그 모든 소리가 마치 나를 앞으로 밀어주는 힘이라고 믿었다. 소란 속에 있어야 움직이는 것 같았고 속도가 빨라야 살아있는 것 같았다. 그러나 어느 날 예순을 훌쩍 넘긴 어느 겨울 아침, 나는 오래 알고 지내던 항구를 홀로 걸으며 그 생각이 얼마나 좁았는지 비로소 알게 되었다. 바람은 잔잔했고 해안에 부딪히는 물결도 마치 숨을 죽인 듯 고요했는데 이상하게도 그 침묵이 나를 불안하게 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나는 평생 이렇게 조용한 순간을 두려워하며 살아왔구나. 그 불안은 고독 때문이 아니라 내가 스스로를 제대로 바라보지 않고 살아왔다는 자책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늘 소란을 핑계로 마음의 소리를 외면했던 시간을 늦게서야 마주하게 된 것이다. 예전에 항구 노동자들과 함께 일할 때였다. 그들은 하루 종일 무거운 짐을 나르면서도 불평이 없었다. 쉬는 시간에도 조용히 앉아 담배 연기를 털어내고 바다를 바라보며 아무 말 없이 숨을 고르곤 했다. 그때의 나는 그 침묵을 할 말이 없는 사람들의 고요함 정도로만 여겼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노년이 되어 다시 그 장면을 떠올렸을 때 나는 알았다. 그들에게는 이미 오래전부터 몸과 마음의 소리를 구분하는 지혜가 있었고 나는 그걸 모르고 살아온 것이다. 떠들썩한 세상은 사람을 바쁘게 만들지만 그 바쁨이 언제나 가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람의 마음은 겉으로 보이는 소음보다 더 크고 더 깊은 진동을 품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젊을수록 그 진동을 무시한다. 남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경쟁의 소리, 기대의 소리에 귀를 빼앗기기 때문이다. 나 또한 늘 누군가의 평가와 시선을 의식하며 살았다. 그래서 한 번도 내 마음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끝까지 들여다본 적이 없었다. 이 사실을 깨달았을 때 나는 갑자기 공허해졌고 동시에 어떤 해방감도 느꼈다. 조용함은 나를 불편하게 했지만 그 불편함이 바로 내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리키는 신호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예순이 넘은 지금의 나는 말한다. 고요함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결국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고 자신과 마주하지 못하는 사람은 평생 남이 주는 소리 속에서만 살게 된다고. 그날 겨울 항구에서 나는 멈춰서서 오래된 파도 소리를 들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변함이 없는 그 단조로운 음률 속에서 나는 평생 들어보지 못했던 내 마음의 목소리를 처음으로 들었다. 이제야 너를 보게 되었구나.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젊을 때는 들리지 않던 소리가 늙어서야 들리기 시작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소리는 앞으로 내가 해야 할 모든 선택의 기준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스스로의 마음이 들려주는 조용한 목소리를 언제 들어본 적이 있는가? 이 질문이 다음 이야기를 향한 문을 열어줄 것이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인간관계라는 것이 말의 양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온도로 남는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젊었을 때는 사람을 많이 만나야 성공하는 줄 알았고 목소리를 높여야 존재감이 생긴다고 믿었다. 회식 자리에서 먼저 건배를 외치고 회의에서는 누구보다 많은 의견을 내며 인맥을 넓히기 위해 밤늦게까지 자리를 지키곤 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자 그런 관계들은 계절처럼 스쳐 지나갔고 시간이 조금만 지나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다. 반면 조용히 곁을 지켜주던 단 한 사람, 말없이 내 손에 따뜻한 찻잔을 건네던 사람, 아무 말 없이 나를 끝까지 기다려주던 사람들은 오히려 세월 속에서 더 또렷하게 떠올랐다. 이런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건 내가 70을 넘긴 어느 날 오래 알고 지냈던 늙은 선장을 만났을 때였다. 그는 바다에서 인생의 대부분을 보낸 사람이었고 누구보다 거친 삶을 살았음에도 이상하리만큼 온화한 기운을 가진 사람이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선장님은 왜 그토록 조용하십니까? 바다에서 오래 살아서 그런 겁니까? 그는 잠시 파도 소리를 들으며 웃더니 이렇게 말했다. 시끄러운 사람은 파도를 겁내지, 하지만 조용한 사람은 파도를 듣는다는 건 받아들인다는 뜻이야. 사람도 그래. 받아들일 줄 아는 사람은 괜히 떠들 필요가 없어. 그 말이 나에게 깊게 남았다. 젊었을 때에 나는 내 말을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 살았지만 노년에 접어든 나는 남의 마음을 받아들이기 위해 살아가고 있었다. 관계를 잃는다는 건 말을 잃어서가 아니라 상대의 온도를 느낄 시간을 잃어서라는 것을 뒤늦게 깨달은 것이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관계가 줄어든다. 이는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그 줄어듦을 두려움으로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 오히려 나에게 진짜 필요한 사람만 남게 된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화려한 인맥은 젊을 때만 의미가 있고 깊은 관계는 나이 들어서야 제 가치를 드러낸다. 나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만났지만 정작 힘들 때 손을 잡아준 사람은 언제나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온도를 자랑하지 않았고 도움을 베풀었다고 떠들지도 않았다. 대신 말없이 곁을 지키는 묵직한 힘이 있었다. 나이 들어 내가 가장 후회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이런 조용한 사람들을 충분히 알아보지 못했다는 점이다. 젊음은 늘 크게 외치는 사람들에게 귀가 끌리지만 삶의 가장 큰 가르침은 조용한 사람들에게서 온다. 말이 적어도 마음은 깊고 행동이 느려도 진심은 정확하다. 그래서 노인이 된 지금의 나는 이렇게 말하고 싶다. 관계는 크고 요란하게 쌓이는 것이 아니라 조용한 순간에 쌓이고 따뜻한 마음으로 남는다. 말은 바람처럼 흩어지지만은 온도는 기억 속에 오래 머문다. 내가 늙은 선장에게서 들은 그 말 한마디가 수십 년 동안 내 삶을 이끌었듯 여러분도 인생의 어느 순간엔 반드시 이런 사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문제는 그때 그 사람의 온도를 느낄 준비가 되어 있느냐는 것이다. 사람은 귀로 듣지만 마음은 온도로 기억한다. 그리고 이 진실은 우리가 다음 파트에서 마주하게 될 또 다른 후회의 이야기와 깊게 연결되어 있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뼈아프게 깨닫게 되었다. 조용한 사람은 후회가 적고 시끄러운 사람은 상처가 많다. 이 말이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내 지난 인생을 돌아보며 얻은 결론이라는 점에서 더욱 무겁다. 젊은 시절에 나는 말을 아끼지 않았다. 침묵은 패배라고 생각했고 먼저 말하는 사람이 우위를 점한다고 믿었다. 그래서 회의 자리에서도 사람들과의 논쟁 속에서도 심지어 가족들 앞에서도 나는 늘 가장 앞에서 말했고 때로는 필요 이상의 말로 누군가를 상처 주기도 했다. 그때는 몰랐다. 말이란 칼보다 더 깊이 사람의 마음을 베고 시간이 지나도 흔적이 남는다는 사실을. 그 시절의 나에게 감정이란 것은 밀려오는 파도처럼 즉각적으로 세상에 드러나야만 풀린다고 믿었던 것 같다. 그러나 지금 돌이켜보면 그 모든 충동적인 말들은 나 자신을 위한 것도 상대를 위한 것도 아니었다. 그저 내 불안과 조급함이 만든 허튼 소리였고 그 허튼 소리는 세월을 지나 나의 가장 큰 후회가 되어 돌아왔다. 내가 60이 넘었을 때 한동안 연락이 끊겼던 옛 동료를 우연히 만나게 되었다. 그런 나를 보자마자 잠시 머뭇거리더니 조심스레 말했다. 그때 사장님이 그 한마디만 하지 않으셨어도 제 인생이 좀 달라졌을지 모르겠습니다. 나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어떤 말이었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았지만 그의 표정은 그 말이 얼마나 큰 상처였는지를 분명히 말해주고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다. 사실 나는 그에게 큰 소리를 친 것이 아니라 그저 일이 잘못되었을 때 내 불만을 감정적으로 내뱉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내겐 사소했던 그 말이 상대에게는 오랫동안 가슴에 남은 돌멩이였던 것이다. 이때 나는 비로소 깨달았다. 사람은 자신의 말은 쉽게 잊어도 그 말에 베인 상처는 상대가 평생을 안고 살아간다는 사실을. 나이가 들어 후회가 깊어지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젊을 때는 자신이 했던 말이 얼마나 무거운 결과를 가져왔는지 모른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고 관계가 하나둘 멀어지고 자신에게 남은 사람이 줄어들기 시작할 때 우리는 문득 생각하게 된다. 내가 그때 조금만 더 조용했더라면. 이것이 바로 나이 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후회다. 반대로 나는 조용했던 순간에는 후회가 없었다. 참았던 말, 삼켰던 분노, 하지 않았던 판단은 시간이 지나도 나를 괴롭히지 않았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했다. 말은 남고 침묵은 사라진다. 그래서 삶을 평온하게 만드는 건 언제나 말이 아니라 침묵이었다. 조용한 사람은 세상을 두려워해서 침묵하는 것이 아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지키기 위해 침묵하는 것이다.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니라 절제이며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다. 내가 오래전 만났던 한 군인은 전쟁터에서 배운 진리를 이렇게 말했다. 총보다 무서운 건 말입니다. 총은 한 번만 나가지만 말은 사람 마음속에서 끝없이 되살아나거든요. 그 말을 들었을 때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지만 나이가 들어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고 난 뒤 그 말의 무게를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다. 후회를 줄이는 방법은 화려한 말을 줄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침묵을 배우는 것이다. 마침내 이 깨달음 위에서 나는 다음 단계의 중요한 진실에 다다르게 되었다.
바로 나이가 들수록 마음을 무겁게 하는 짐이 무엇이며 그것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가 하는 문제였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짐이라는 것이 물건처럼 쌓여간다는 사실을 더 절실하게 느끼게 된다. 몸은 가벼워도 마음은 무겁고 겉은 평온해 보여도 속은 늘 무언가에 눌려있는 듯 답답했던 시절이 내게도 있었다. 어느 겨울밤 나는 오래된 헛간에서 홀로 시간을 보낸 적이 있다. 바람이 스며드는 틈새에서는 찬 공기가 실처럼 길게 내려왔고 벽에 걸린 낡은 삼날이 미세하게 떨릴 때마다 금속의 맑은 울림이 어둠 속을 가볍게 흔들었다. 그 헛간은 젊은 시절 밤을 새우며 꿈을 세웠던 장소였지만 세월이 흐른 뒤 그곳에 다시 서니 그 시절의 열정보다 후회, 미련, 그리고 설명하기 어려운 무거움만이 나를 감싸고 있었다. 나는 그곳에서 처음으로 깨달았다. 마음의 짐이란 주로 과거에 나가 만들어 놓은 낡은 감정들이며 그걸 안고 살아가는 것은 젊음의 의무가 아니라 노년의 숙제라는 것을. 마음의 짐에는 여러 종류가 있다. 용서하지 못한 사람 때문에 생긴 응어리, 스스로를 탓하며 쌓아올린 죄책감, 이미 끝난 관계를 붙들고 살아가는 아쉬움, 돌이킬 수 없는 선택 앞에서 느끼는 유약함, 그리고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도 미처 사과하지 못한 채 흘려보낸 시간들이 만들어내는 고요한 그림자까지. 이 짐들은 겉으로는 아무 흔적도 없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무게를 더해 사람의 어깨를 굽게 만들고 걸음을 느리게 만든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이런 짐들은 버리려고 하면 더 단단히 매달리고 붙들어 두면 조금씩 썩어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든다. 그래서 나는 그 헛간에서 오래도록 어둠을 바라보며 스스로에게 물었다. 대체 나는 무엇을 그렇게 오랫동안 끌어안고 있었던 걸까? 그때 떠오른 건 다름 아닌 미련이었다. 지나간 관계에 대한 미련, 내가 더 잘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미련, 누군가를 잃지 않기 위해 했던 억지스러운 말들에 대한 미련. 이 미련들은 마치 묶어둔 그물이 바람에 엉키듯 마음을 휘감아 자유로운 숨조차 어렵게 만들었다. 하지만 오래된 헛간의 공기는 그런 내 마음과 달리 고요했다. 나는 그 고요 속에서 한 가지 사실을 떠올렸다. 짐을 버리는 일은 과거를 지우는 것이 아니라 과거와 화해하는 일이라는 것. 화해하지 않은 과거는 짐이 되고 화해한 과거는 나를 지탱하는 기둥이 된다. 헛간 문을 열고 차가운 밤 공기를 들이마셨을 때 나는 마치 숨겨둔 상처들이 바람을 타고 빠져나가는 듯한 기분을 느꼈다. 그 순간 비로소 알았다. 사람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짐을 쌓는 일이 아니라 이미 쌓여온 짐을 가볍게 비워내는 용기라는 것을. 마음의 짐을 버리는 것은 절대 한순간에 이루어지지 않는다. 작은 감정을 내려놓고 오래된 후회를 내려놓고 끝내 붙들고 있던 미련을 놓아야 한다. 그러다 보면 언젠가 남는 건 가벼워진 마음뿐이다. 그리고 그 가벼운 마음은 사람이 늙어도 삶을 단단하게 살아가는 가장 중요한 힘이 된다. 나는 그 헛간에서 깨달음을 얻고 난 뒤 삶을 조금씩 다르게 바라보게 되었다. 과거를 붙드는 대신 현재를 바라보는 법, 스스로를 용서하는 법, 다른 사람의 잘못을 품어내는 법. 그렇게 마음의 짐을 하나둘 내려놓았을 때 세상이 예상보다 조용하고 따뜻하다는 것을 느꼈다. 사람은 짐을 버려야 새로운 소리가 들린다. 그리고 바로 그 새로운 소리가 다음 이야기를 향한 문을 열고 있었다. 젊은 시절에 나는 시끄러운 삶이 강한 삶이라고 믿었다. 누구보다 앞서가기 위해 더 크게 말했고 이기기 위해 더 빠르게 움직였으며 뒤처지지 않기 위해 마음속에 불안을 억누르며 나 자신을 몰아붙였다. 그 시절에 나는 경쟁이 삶의 본질이라고 생각했고 남보다 더 커야 한다는 강박 속에서 쉼없이 뛰었다. 그러나 나이가 들고 난 뒤 돌아보니 그 시끄러움은 내 마음을 지치게 했고 그 소란은 나를 약하게 만들고 있었다. 겉으로는 강한 척했지만 속은 늘 어딘가 허전하고 잠시라도 혼자가 되면 마음이 흔들렸다. 그때는 몰랐다. 시끄러운 삶은 마음을 지치게 하고 조용한 삶은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어느 날 나는 공사 현장을 둘러보다가 잠시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른 적이 있다. 그날 공사는 예상보다 늦어지고 있었고 현장 사람들은 모두 분주했지만 나에게는 이상한 공백감이 밀려왔다. 소리 하나하나가 귀에 들어오지 않고 마치 세상이 멀리서 울리는 듯한 기분이었다. 그 순간 나는 깨달았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온 소리는 정말 내 삶을 위한 것이었을까? 젊은 토목기사였던 한 청년이 내 옆에 와서 물었다. 사장님 괜찮으십니까?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지만 그의 눈빛 안에서 묘한 안정감을 느꼈다. 그는 말이 적은 사람이었고
현장에서 묵묵히 제 몫을 다하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나 그 침착함은 시끄러운 세상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단단함이었다. 나는 그 청년을 보며 깨달았다. 사람의 강함은 목소리의 크기에서 나오지 않고 마음의 흔들림을 얼마나 견딜 수 있느냐에서 나온다는 것을. 시끄러운 삶은 사람을 잔뜩 부풀린 풍선처럼 만든다. 겉은 커 보이지만 작은 바늘 하나에도 쉽게 터진다. 반면 조용한 삶은 천천히 단단해진 나무의 결처럼 조금씩 깊어지고 두꺼워진다. 그래서 나는 노년에 이르러 경쟁하는 삶보다 중심을 잡는 삶이 더 귀하다는 사실을 비로소 깨달았다. 중심을 잡는다는 것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라 흔들려도 다시 돌아올 중심이 있다는 뜻이다. 시끄러운 사람은 흔들릴 때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야 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조용한 사람은 자기 안에 확실한 중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소란 속에서도 길을 잃지 않는다. 나는 늙어서야 그 중심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알게 되었다. 그것은 경험이나 성취가 아니라 마음속의 고요에서 나온다는 것을. 고요 속에서 사람은 진짜 두려움을 마주하고 진짜 욕심을 내려놓으며 진짜 자신을 발견한다. 시끄러운 삶은 이 과정을 방해하지만 조용한 삶은 그 과정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리고 그 과정이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나이가 들어 몸이 느려지고 주변의 소란이 점점 벌어질수록 나는 오히려 더 강해지고 있었다. 이 강함은 젊을 때 갖지 못했던 고요한 힘이었고 그 힘은 나를 지탱하는 새로운 기둥이 되었다. 나는 이제 말한다. 요란한 삶보다 깊은 삶을 선택해야 한다고. 큰 성과보다 깊은 하루가 더 소중하다고. 소리보다 침묵이, 속도보다 방향이, 경쟁보다 중심이 더 중요하다고. 그리고 이 깨달음은 결국 한 가지 진실로 이어진다. 우리가 인생 말년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행복은 늘 조용한 하루에서 찾아온다는 사실이다. 이 진실을 통해 나는 다음 이야기를 향한 또 다른 문을 열게 된다. 나이가 들수록 나는 한 가지 사실을 점점 더 깊이 깨닫게 되었다. 우리가 평생 쫓아다니던 것들, 명예, 돈, 자존심, 사람들의 평가, 이 모든 것이 결국 마지막 순간에는 아무런 힘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다. 정작 우리를 지켜주는 것은 소박한 하루의 고요함, 밥 한 끼의 따뜻함, 그리고 조용히 걷는 시간의 평화였다. 이 사실을 완전히 이해하게 된 건 내가 1년을 넘겼을 무렵 해외 출장을 갔다가 만난 한 노인의 이야기 때문이었다. 그날 나는 일과 관련된 일정이 끝나고 잠시 거리를 걸었다. 한적한 골목길 끝에서 작은 벤치 하나가 보였고 그 위에 초라하지만 단정한 옷차림의 노인이 앉아 있었다. 그는 나를 보자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뜻밖에도 나에게 자리에 함께 앉으라고 손짓했다. 나는 피곤했던 탓에 별 생각 없이 그의 옆에 앉았다. 그러자 노인은 햇빛에 말라버린 손으로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며 말했다. 나는 한때 이 도시에서 가장 바쁜 사람이었소. 그런데 지금은 하루에 딱 2가지를 한다오. 아침에 차 한 잔 마시고 저녁에 해가 지는 걸 바라보지. 나는 그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들었지만 그 눈빛은 이상하리만큼 평온했고 마치 세상 모든 것을 이미 다 겪어낸 사람처럼 여유로웠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물었다.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십니까? 그러자 그는 짧은 침묵 끝에 조용히 대답했다. 젊을 때는 시끄러워야 사는 것 같았지만 늙어보니 조용해야 비로소 사라지는구먼. 그의 말이 내 가슴 깊은 곳까지 내려앉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나는 평생 달려왔고 달리기 위해 모든 것을 걸었고 멈추지 않기 위해 더 큰 소리를 내왔지만 정작 그 모든 속도와 소란이 내 삶을 풍요롭게 해준 적은 많지 않았다. 바쁜 하루는 기억에 남지 않았고 큰 성취는 잠시의 기쁨만을 남겼을 뿐이었다. 하지만 문득 떠오른 몇몇 장면, 늦은 밤 홀로 마신 따뜻한 국 한 그릇, 겨울 새벽 들려오던 난로 타는 소리, 어린 자식이 내 손을 잡던 조용한 순간, 이런 것들은 세월이 지나도 희미해지지 않고 마음속 어딘가에서 여전히 따뜻하게 남아 있었다. 그제야 나는 알았다. 우리가 인생 후반부에 가까워질수록 진짜 행복은 크고 위대한 것에서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사람에게 필요한 행복은 생각보다 작고 조용하고 단순하다는 것. 나는 그 노인에게 물었다. 왜 젊을 땐 그런 걸 몰랐을까요? 노인은 허리를 세우며 이렇게 말했다. 시끄러운 것들은 항상 우리 앞을 가리고 서 있지. 그래서 중요한 것들이 보이지 않지. 하지만 시끄러운 것들이 떠나간 뒤에 남는 건 고요한 진실뿐이오. 나는 그 말 앞에서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다.
그날 호텔로 돌아오는 길은 이상하리만큼 느리고 평화로웠다. 길가의 나무가 흔들리는 소리, 먼 곳에서 들리던 아이들의 웃음, 바람이 스치는 가벼운 모든 것이 새롭게 들렸다. 나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요를 흘려보냈는가를 떠올리며 묵묵히 걸었다. 그 이후로 나는 하루를 다르게 살기 시작했다. 성과를 재는 대신 마음의 평화를 살폈고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대신 지금 있는 것들에 귀를 기울였다. 조용한 하루를 허락하는 것은 게으름이 아니었다. 그것은 나를 지키는 방식이었고 삶을 단단하게 만드는 힘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삶은 복잡해지는 것 같지만 사실은 단순해진다. 조용히 먹는 밥 한 끼가 행복이고 걸어가는 길에서 들리는 바람이 위로이며 누군가와 나누는 짧은 미소가 관계의 본질이 된다.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우리가 마지막에 붙잡는 것은 언제나 조용한 하루의 가치라고. 그리고 바로 이 진실은 다음 이야기,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로 자연스럽게 이어지고 있었다. 나이가 들수록 사람들은 고독을 두려워한다. 가족과 친구가 하나둘 멀어지고 함께 웃고 떠들던 시간이 줄어들고 빈자리들이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보며 마음속에 서늘한 바람이 스며드는 것을 느낀다. 나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한때는 사람들로 북적이던 회의실, 직원들과 밤늦게까지 일하던 사무실, 수백 명이 모여 보고를 올리던 현장이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고 어느 날 갑자기 혼자 남겨진 듯한 침묵이 찾아오는 순간이 있었다. 그때 나는 처음으로 고독이라는 단어의 진짜 뜻을 생각하게 되었다. 젊을 때의 고독은 외로움에 가깝지만 나이 들어 경험하는 고독은 훨씬 더 깊고 묵직한 감정이다. 그것은 내가 지나온 인생의 무게를 조용히 되돌려주는 거울과도 같았다. 어느 가을 저녁 나는 오랜 지인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들었다. 장례식장에서 돌아오는 길 자동차 창문에 비친 내 얼굴은 젊을 때와는 달리 어딘가 텅 비어 보였다. 나는 그 순간 깨달았다. 살아오며 내가 붙들었던 많은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그날 밤 집에 혼자 앉아 있자니 고독이 마치 방 안 가득 차오르는 연기처럼 느껴졌다. 그때 나는 두려움과 마주했다. 아무리 큰 성취를 했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과 어울렸어도 결국 인생의 마지막 문턱에는 누구나 혼자 서야 한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두려움이 지나가고 난 뒤 찾아온 감정은 평온함이었다. 마치 고독이 나를 괴롭히려고 온 것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쉬어도 좋다는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이후 나는 고독을 피하려 하지 않았다. 오히려 고독을 받아들여야 비로소 삶이 정리되고 흩어져 있던 감정들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이해했다. 고독은 나쁜 것이 아니다. 고독 속에서는 내가 무엇을 잃었는지 보이고 무엇을 지켜야 하는지 보이고 무엇이 불필요한 욕심이었는지 보인다. 무엇보다 고독은 나를 다시 나에게 데려다주는 힘이 있었다. 내가 누구와도 비교하지 않고 누구의 눈치를 보지 않고 누구의 평가에도 흔들리지 않는 상태로 나를 마주하는 것. 그것이 고독이 주는 가장 큰 선물이었다. 어느 늦은 밤 나는 조용한 산길을 혼자 걸으며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떠올랐다. 나는 지금 어떤 사람인가? 그리고 남은 삶을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가? 그 질문에 답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그 침묵 속에서 나는 스스로의 마음이 아주 작은 속삭임으로 대답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다. 이제는 너를 위해 살아라. 그 목소리는 시끄러운 세상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던 것이었다. 고독이 나를 통해 말하고 있었고 나는 그 말을 아프게도 감사하게도 받아들였다. 그래서 나는 이제 말할 수 있다. 고독은 벌이 아니라 성장의 시간이다. 사람이 늙으면 다른 이들에게서 배울 것이 줄어들고 대신 자기 안에서 배울 것이 많아진다. 고독 속에서 우리는 기억을 정리하고 상처를 다듬고 마음의 불을 작게 줄이며 삶의 본질을 다시 바라볼 수 있게 된다. 젊을 때는 고독이 외로움으로 느껴지지만 나이가 들면은 그것은 오히려 삶을 단단하게 다져주는 토양이 된다. 고독 속에서 피어난 깨달음은 되게 오래가고 조용히 쌓여 마음의 기둥이 된다. 나는 말한다. 고독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고독은 비우기 위한 공간이며 비워야 채워진다는 자연의 이치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과정이라고. 그리고 이 고독을 통해 비로소 우리는 마지막 교훈, 조용히 사는 삶이 왜 우리를 지켜주는가를 이해하게 된다. 이제 남은 마지막 이야기는 바로 그 조용한 결심이 인생을 어떤 방향으로 이끄는가에 대한 것이다. 나는 인생의 긴 여정을 마무리해가며 한 가지 결심을 내리게 되었다.
더 이상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않고 조용히 살겠다는 결심이었다. 이 결심은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었다. 젊은 시절의 소란, 중년의 방황, 노년의 고독을 지나오며 조금씩 다져진 마음의 길이었다. 인생을 뒤돌아보니 내가 크게 외쳤던 순간보다 조용히 마음을 다잡았던 순간이 더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세상을 향해 목소리를 높일 때는 세상이 나를 흔들었고 내 안에 고요를 선택했을 때는 내가 세상을 이끌었다. 조용한 삶이란 결코 소심하거나 도망치는 삶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용기 있는 선택이다. 왜냐하면 사람은 조용해질 때 비로소 자신과 마주해야 하고 그 마주함 속에서 지난 실수와 후회를 인정해야 하며 그 인정 위에서만 새로운 삶이 시작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어느 겨울 새벽 해가 뜨기도 전에 혼자 밖으로 나와 천천히 걷던 때를 기억한다. 눈이 살짝 쌓인 길 위에서 내 발걸음 소리만이 가볍게 들렸고 멀리서 들려오는 새벽 기차의 낮은 굉음조차 삶의 깊은 울림처럼 느껴졌다. 그 순간 나는 이렇게 중얼거렸다. 지금 이 고요함을 지키고 싶구나. 그 말은 생각보다 깊은 무게를 가지고 내 마음속에 내려앉았다. 조용한 삶은 나를 작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온전히 만드는 과정이었다. 나는 세월을 통해 알게 되었다. 시끄러운 삶에서는 세상만 보이고 조용한 삶에서는 나 자신이 보인다. 시끄러운 삶에서는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조용한 삶에서는 감사가 보인다. 시끄러운 삶에서는 욕심이 커지고 조용한 삶에서는 본질이 드러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늙어갈수록 조용한 곳을 찾게 되는 것이 아닐까. 그것은 피로 때문이 아니라 삶의 진실이 조용함 속에서만 또렷하게 모습을 드러나기 때문이다. 나는 만년에 접어들며 7가지 사실을 가장 깊게 느꼈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마음이 단단하고 주변의 소란에 휘둘리지 않으며 관계에서 실수를 줄이고 감정에 덜 휘둘리고 고독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루하루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고 결국 더 평화롭게 늙어간다는 것. 이 7가지는 내 삶이 준 선물이었다. 누군가에게는 평범한 삶의 조각처럼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는 긴 생애를 돌고 돌아 얻은 핵심이었다. 나는 이제 청중에게 말하고 싶다. 조용히 산다는 건 세상과 등을 돌겠다는 뜻이 아니다.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겠다는 뜻이고 남의 눈보다 내 마음을 먼저 살피겠다는 뜻이다. 화려함보다 평온을, 경쟁보다 중심을, 소란보다 깊이를 선택하겠다는 선언이다. 이런 선택이야말로 우리의 남은 삶을 지켜주는 유일한 방패가 된다. 나는 살아오며 수없이 많은 풍파를 겪었다. 나라가 흔들리는 격변의 시대도 지나왔고 사업의 위기와 인간관계의 균열도 겪었으며 사랑하는 이들과의 이별도 반복해서 경험했다. 그러나 결국 나를 지탱해 준 건 누구도 몰래 지켜온 내 마음의 고요였다. 그 고요 덕분에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고요 덕분에 과거와 화해할 수 있었으며 고요 덕분에 마지막 순간까지 중심을 잃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조용한 결심이 인생을 지켜준다. 조용히 사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 세상의 바람이 아무리 거세도 속도가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마음속에 단단한 고요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더디지만 가장 멀리 간다. 인생의 마지막에 가까워진 지금 나는 확신한다. 결국 남는 것은 조용히 쌓아온 하루들의 무게이며 그 하루들이 만든 마음의 깊이다. 그리고 이 깊이는 누구도 빼앗을 수 없다. 이제 여러분에게 묻고 싶다. 여러분은 앞으로의 삶을 어떤 소리로 채우고 싶은가? 소란으로 가득한 삶인가? 아니면 조용하지만 깊이 있는 삶인가? 그 선택은 지금 이 순간부터 여러분의 인생을 바꾸기 시작할 것이다.